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제10장 결산 및 결산 정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하면 이제 끝부분이죠. 이제 끝이 좋아야 전체가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이 결산은 꼭 나옵니다. 나오는데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결산이 틀려버리면 전체가 틀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기 수업, 실무 프로그램 할 때도 이 결산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 및 결산 정리 뜻을 보겠습니다. 첫째, 결산 및 결산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산이 뭡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이 주제 가지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나씩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작년에 찍었던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95강좌, 100강좌 가까이 찍었죠. 요것은 이제 강좌 시간도 짧고 강의 수도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요점 정리 강의입니다. 쪽집게는 아니지만은 핵심 정리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이 뭐냐? 결산하면은 이제 우리가 결산하면은 딴 말로 뭐래, 마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clos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losing. 그래서 이 마감에는 반드시 이제 마감하는 절차가 있고요. 마감 절차. 요걸 딴 말로 뭐라 그래요? 마감이니까 결산이죠. 결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감 절차. 딴 말로 뭐라고요? 결산 절차. 이 마감은 결산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결산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고쳐야 되죠. 그걸 또 수정 절차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이 결산 절차에는 마감하고, 마감하는 결산 절차와 결산에는 수정 절차가 있다. 그럼 요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감 절차에는 어떤 절차가 있냐? 이게 수정 절차는 별도로 놔두고요. 첫째가 있잖아요. 예비 절차가 있습니다. 예비 절차. 자, 예비라는 거 글자 그대로 미리 한다. 예비 절차. 두 번째가 이제 본절차 그래요. 본절차. 그 다음에 이제 후절차라 하나고 이제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예비 절차. 요게 제일 잘 나오죠. 객관식 문제로는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 예비 절차 하면은 첫째가 뭐예요?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시산표, 영어로 이제 트라이얼 밸런스, TB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산표, WS, 워크시트. 세 번째가 뭐예요? 재고 조사표. 요걸 이제 인벤토리 피켓 또는 인벤토리 피켓? 인벤토리 피켓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인벤토리 피켓, 인벤토리 포지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군요. 원본을 읽어보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니까, 객관식으로 이게 아닌 것 하나 이게 찝으면은 그것이 본절차입니다. 이 본절차는요,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마감하는데, 이 장부에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눕니다. 주요 장부는 뭐가 있어요? 두 개 있죠. 요거 내어 놓으십시오. 이 주요부는 두 개. 첫째는 뭐가 있다? 총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 요거 마감하는 겁니다. 요걸 마감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주요부라 그러고. 여러분, 보조부는 또 뭐가 있어요? 보조부는 보조
기입장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조 원장. 그럼 뭘 보조하느냐? 보조 기입장은 분계장을 보조하고, 내가 잘못 썼으면 순서를 바꿔 옆으로 좀 썼습니다만, 보조 원장은 총계정 원장을, 원장 이래서 이해가죠? 보조 원장이 총계정 원장을 보조하고 분계장을 보조하는 게 보조 기입장이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러한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이 주요부와 보조부 모든 걸.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본절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결산보고서 작성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여러분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자,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결산보고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결산보고서 중에서 요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냐? 요것을 재무제표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아두실 것은 이 주석 있죠, 주석. 주석이 이게 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석이 뭡니까 물으는데 표입니까 그게? 주석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의 내용을 별도 용지나 또는 밑에다가 이 번호 매겨가지고 밑에다가 해설해 놓는 겁니다. 일종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 내용, 주석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주석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석 내용이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그런데 재무제표가 결산보고서입니까? 아니죠. 다는 아니죠. 빠진 게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제조기업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제조기업에서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 요것이 결산보고서에 들어가요. 제조기업에서. 그 밖에 이제 여기 빼놓고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상기업에서는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은 이제 상기업에서 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여러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날 때는 이익잉여금이지만 손실이 날 때는 어떻게 돼요? 결손금이죠.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 이렇게 처분이란 말 안 하고 처리 계산서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한번 쭉 책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이 잘 나오니까 이거 한번 봐둬요. 주석 내용이 포함된다. 뭐 간혹 가다가 주기 내용이라 뭐 이따 말도 하는데 주기도 주석 안에 다 재무제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뭐냐, 결산보고서가 뭐냐 이렇게 좀 차이가 어감 차이가 있어요. 예, 재무제표는 결산보고서에 들어가지만 제조원가 명세서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결산보고서에 들어가면서도 재무제표는 안 들어간다. 오케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정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치는 걸 수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정 절차를 뭐냐면은 수정하는 절차를 정리 절차라 이렇게도 해요. 정리 절차, 뭐 같은 표현입니다. 예, 이런 표현, 저런 표현 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정 절차는 뭐에서 해서? 결산 정리 사항에 의해서, 그래서 정리 절차라 그랬어요. 결산 정리 사항에 의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걸 하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수정 분계가 이루어져요. 결산 정리 수정 분계가 이루어져요. 그걸 정리 분계라고도 하고 정리 기입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정리 수정 분계에서 수정 기입을 하게 되고, 요게 수정 분계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수정 기입. 딴 말로 또 수정 기입 또는 정리 기입. 예. 수정이나 정리나 이제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수정 분계가 이루어져요. 수정 분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게 결산 정리 사항인데, 이 수정 분계는 어디에 이루어진다?
요 결산정리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산정리상에는 어떤 거 있느냐요? 한번 볼까요? 첫째가 이제 뭐가 있냐? 자산에 관한 결산 정리가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결산 정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가 있어요.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진다는 거 한번 요것만 하면 이제 전체 우리가 흐름을 맥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맥을 잡는 겁니다. 회계학도 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흐름을 이렇게 결산이잖아요. 전체 흐름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거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당연히 그건 약방의 감초고.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하다는 게 상품이죠, 상품. 상품은 수익과 비용 여기 책에 썼습니다만은 그와 가치가 어울려서 쓰기 때문에 원격한 의미에서 이제 같이 합쳐서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공부해야 될 게 있다면 앞에서 했던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본에 관한 결산, 회계 처리, 자본 계정을 중심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및 결산 정리. 유형자산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유형자산.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온 부분이 어디냐? 상품 계정. 첫 번째 상품 계정. 두 번째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잘 안 나오죠. 유형자산. 세 번째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그 지급업, 매입채, 수취채권과 지급 채무. 요게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정리가 잘 나오고, 수익과 비용은 당연히 그냥 그것은 실기에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무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꼭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인가요? 이제 저기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공부하시고요.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 및 재무제표가 나오고요. 안 나온 부분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 잘 나온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순환 과정입니다. 순환 과정. 자, 회계가 순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순환 과정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일단 모든 것은요,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면요, 요걸 이제 분계장에다 옮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총계정 원장에 옮겨요. 총계정 원장에 이제 옮기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무슨냐면은, 결산 절차로 들어갑니다. 여기 어떤 결산 절차로 들어가요. 결산 절차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거래는 뭐예요? 거래인가 아닌가? 거래인 것은 O, 아닌 건 X. 그럼 O인 것은 뭐야? 분계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거래가 된 건 분계가 되고 거래가 아닌 건 분계 안 된대. 그래서 거래를 일단 된 것은 분계를 하고,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에다 옮겨 적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전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posting. 그리고 총계정 원장에서 이제 결산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여기서 배웠던 이제 예비 절차, 즉 시산표, 정산표, 재고조사표, 재고조사표, 요거에다가 이제 뭘 한다? 수정 분계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수정 분계를 하고, 수정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장부를 마감합니다.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여기 재무제표는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제조기업은 제조원가 명세서, 상기업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것을 재무제표라 그러죠. 결산보고서라 하죠. 이런 것을 모두 다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절차는 여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시산표는 거기 책에 나온 대로 우리는 합계 시산표, 잔액이 나오면 잔액 시산표,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합계 두 개 합쳐놓은 합계 잔액 시산표,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상세한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산표부터 볼까요? 첫째 이제 시산표 오류 6번 보겠습니다. 시산표 하면은 이제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그랬죠. 영어로 TB 트라이얼 밸런스. 요 시산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시험 보면은 정산표 같은 건 잘 안 나오는데 시산표상 꼭 나오거든요. 왜 그러면 시산표의 특징이 첫째 뭐예요? 전기 2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산표를 보면요, 무조건 합계, 여러분 실무를 할 때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전기 2월이니까는 언제 거예요? 전년도 거거든요. 여러분 전년도 것을 볼 때 이 2월 시산표 자료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에다가 이제 금년도 들어온 사항을 추가하거나 이제 가산하거나 또는 이제 차감하거나 빼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감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 시산표는 이제 무슨 시산표가 되겠어요? 형식이 이제 6위식 시산표가 있고 이제 6위식 칸이 6개 돼 있어요. 8위식, 이제 12위식 이런 시산표 형태로, 죄송합니다. 6위식, 8위식은 정산표예요. 이건 정산표 형태입니다. 이것은 정산표의 종류가 6위식 정산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정산표입니다. 그러면 시산표의 종류는 어떻게 한다? 우선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또 합계하고 잔액하고 한꺼번에 쓰는 걸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시산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 팁. 자, 뭐 누가 그래도 꿀팁이라고 그래야 하나 줄까요? 시산표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아닌 건 뭐냐? 2월 시산표. 여러분 이제 이게 답이에요. 2월 시산표는 뭘 나타내는 시산표냐면 종류가 아니에요.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가 아니고 이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2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2월 잔액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냐? 2월 시산표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빠져 있어요. 모든 시산표는 수익과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 2월 시산표는 수익과 비용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산표의 종류라고 보지 않고 그냥 말을 그냥 시산표라, 다음 시산표라는 건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습 시자 시험실에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해보는 거예요. 요걸 이 시산표의 2월 시산표의 특징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첫째 2월 시산표 특징은 뭘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재무 상태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2월 시산 재무상태표 작성을 하는데 많은 이제 수정을 또 가야 되니까 일단 한번 예비적으로 2월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와가지고 이런 재무제표가 얼마 정도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우리는 2월 시산표는 시산표의 종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산표 두 번째예요. 이제 여러분 시산표 여기죠.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렇게 써요. 이 시산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뭐 딱 한마디만 뽑을게요. 이것은 무조건요. 무조건 예? 대변 차변. 그걸 우리는 대차 잔액이라 그럽니다. 대변 차변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요것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 그러니까 대변 차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산표가 안 돼. 만약 이건 일치하고 딴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없는이 아니고 있는 오류. 있는 오류는 오직 하나. 대변 잔액과 차변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발견한다. 나머지는 발견할 수 없다. 책에 이제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발견할 수 있다. 요 하나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못 발견해요. 예를 들면 그 책에 나오죠. 대변 차변 금액이 두 개가 똑같이 둘 다 똑같이 금액이 틀리게 작성된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 계정 과목과 대변 계정 과목이 바뀌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없어져 버려도 모르고, 상계 없어져 버려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같은 계정 과목에 이제 같은 쪽에 이제 전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변, 차변, 잔액 하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니라 있는 오류 하나, 요거 하나 온니, 예, 기억 꼭 해주십시오. 요건 간혹 나오다 보면 또 요거 하나 딱 나옵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딴 거 뭐 보기 많아도 요것만 찾아내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웠는데 자산의 몇 페이지냐면 201쪽 9번 자산에 관한 결산정리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결산정리. 여러분들 자산에 관한 어떤 것들을 우리 결산정리할까요? 한번 볼까요? 첫째 상품계정이죠. 자, 상품계정을 결산정리합니다. 자산이죠. 이것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제 우리가 말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첫째 있잖아요. 재고자산, 상품이니까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거에 대한 감모손실분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상품에 관해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또는 평가이익, 여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나 이익에 대해서 손익을 이제 계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3분법에 의해서 재고를 파악해서 이건 여기 특징이 뭐냐면 상품에서는 결산 정리할 때 재고하고 반드시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실제 장부하고 장부,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 장부하고 창고에 있는 창고에 있는 실제하고 장부하고 이 똑같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겁니다. 이 상품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감모손실이니 또 가격이 안 맞을 때 평가손실 이런 것을 조정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매출채권에 대해서 보십시다. 여러분 매출채권 배웠죠? 매출채권은 뭐예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이 있죠? 요거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매출채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제 매출채권이 해수를 못하게 된 걸 해수불능이라 그래요. 이러한 해수를 못한 금액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뭘 추냐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 요거에 꼭 시험이 나오죠. 대손충당금. 이런 이론을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나는 실기만 하면 된다. 70점이니까. 그러고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죠. 첫째 왜냐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원리도 모르고 한두 개만 풀어보고 나서 한다고 자꾸 바뀌니까 응용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이론을 잘 알아야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강좌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가고 이렇게 중심적인 거, 핵심적인 내용들만 지금 뽑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다 자세히 보시고 또 작년에 찍었던 95강좌까지 찍었던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유가증권을 평가합니다. 근데 유가증권이 뭐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있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증권, 이런 거 있고, 이제, 유가증권에서 대표적인 주식하고, 이제 사채가 대표적인데, 사채 있죠. 그럼 사채는 뭐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이것을 뭐예요? 채무증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채무증권은 이제, 만기 보유증권이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이 있는데, 요건 있지만은 주식은 이게 없어요.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으니까 개념이.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한 요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시가냐, 요걸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요런 증권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제 공정가, 우리가 공정가 얘기죠. 공정가를 이제 딴 말로 말하면 시가라 그러는데, 이제 시가는 자꾸 이제 뭐 담합을 해가지고 뭐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이래서 시가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오염됐다 이거죠. 시가와 이제 장부가 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장부가, 장부가 간에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플러스 되냐, 마이너스 되냐.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부가가 뭐가요? 장부가는 취득가가 있고, 취득가액이 있고, 취득가가 장부가가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몇 번씩, 평가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취득가지만은 장부가액은 달라질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을 평가하게 됩니다. 뒤에서 문제를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룰 때. 여기서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인데, 여기서 이제 유형자산을 대표적인 겁니다.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지만은 유형자산이 대표적인데, 유형자산은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 요걸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는 우리 배웠죠?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세 가지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연수학계법도 있고요. 많이 쓰는 거. 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 법으로 딱 세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만 써라. 그러니까 보통 정액법, 정률법만 쓰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의도가 담겨 있어서, 정보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까봐 이제 그런 세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세법 안 따를 수가 없죠. 회계 기준한데, 그러면 다시 또, 만약에 세법 안 따르고 한다면은, 다시 또 회계를 또 처리해야 되니까 아주 번거롭죠. 예. 자기들은 연수학계법을 쓰다가 세법에서 인정 안 하니까 이제 세금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세금을 창출해야 되니까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두 번, 세 번 하기가 굉장히 피곤하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냥 정액법이나 정률법 둘 중에 하나 쓰자. 뭐 이렇게 합니다. 세법은 세법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자기를 중요하지만 뭐 정액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연수법하고 큰 차이가 많이 없는데, 연수학계법을 고집하는 것은 뭐 별로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정률법이면은 뭐 충분히, 왜냐하면 연수학계법하고 정률법하고 따져보니까 정률법이 더 많아요, 초기에. 연수학계법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률법을 쓰든지, 또 그냥 나는 그냥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정액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상각, 요거 중요합니다.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요거 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 매출채권, 유가증권, 여기 투자자산, 유가증권 계정, 무형자산, 이런 단원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현금과부족이 있죠. 배우셨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급금, 여기 가지급금, 가수금, 이 가자가 들어가면 이거 배웠습니다만은 이거 결산 때 가서 요 가자는, 가는 뭐예요? 임시계정이거든요. 임시계정. 뭐 가결산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계정들이 나오면 여러 가짜가 들어간 게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즉 쉽게 말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그 원인을 밝혀서 써야 돼요. 만약 이걸 쓰면은 공인회계사들이 의견 발표할 때 이것은 적정 의견을 안 합니다. 한정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해서 신뢰성, 재무제표의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개정 과목은 실무에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막 쓴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게. 진짜 무식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결산 항목이다 그랬습니다. 미결산 항목. 이 미결산 항목은 표시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쭉 보시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15번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는 좀 쉬었다가 여러분 이게 좀 양이 많아서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를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하고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단원이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오고 실무에서 실기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출제가 잘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